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우리 제주 지역도 빠르게 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죠. 사실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닌데요. 노인들의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질도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홍수연 기자가 취재해봤습니다. 올해 77세 김춘자 할머니. 점심시간 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합니다. 주방 조리에서부터 음식을 나르는 일까지 식당에서 10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료들과 교대로 한 달에 보름을 일하고 받는 수입은 60만 원. 빠듯하지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일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고요. 참말로 늙는 세월이 아깝고 그래요. 도내 65세 이상 노인 8만 7천 명 가운데 이 같은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일을 하고 있는 노인은 6,700명. 하지만 환경 미화 같은 공익형 사업 종사자가 4,900여 명으로 70%를 넘고 음식점 등 자체 수익 창출을 통해 제공되는 일자리를 가진 노인은 20%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공익형 일자리의 보수는 지난 2004년 이후 10년이 넘도록 한 달에 20만 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소득면에 이제 이런 불이익이나 이런 좀 아쉬움이 있어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세제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좀 완화해 주시는 이런 조례나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겠고요. 올해부터는 정부 노인 일자리 사업의 공익 활동이 근로가 아닌 자원봉사로 명시되면서 최저임금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노인 일자리의 질적 저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연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이 3천여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김상희 의원이 단전 단수가구와 복지 서비스를 받다 중단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등을 분석한 결과 제주에는 3,100여 명이 복지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복지 서비스 지원율은 15.4%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10월로 접어들면서 완연한 가을 분위기가 중산간 들녘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이번 개천절 연휴와 중국 국경절 연휴가 겹치면서 제주의 가을을 만끽하려는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안개에 휩싸인 오름자락에 붉게 피어오르기 시작한 억새들. 스치는 바람결에 일렁이며 오름을 수놓습니다. 자연이 빚어내는 신비로운 찰나를 카메라에 담으며 가을의 풍광에 흠뻑 빠져듭니다. 느긋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런 안개 속에서 분위기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억새랑 안개랑 어우러져서 가을 느낌이 물씬 나는 것 같아요. 싱그러운 초원의 말들도 가을의 또 다른 주인공입니다. 짙푸른 초원과 흐릿한 안개가 어우러져 제주의 가을 풍경을 완성합니다. 상쾌하고 기분이 너무 좋고요. 말들이 뛰어다니는 거 보니까 너무 좋고 가을이 왔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오늘까지 이어지는 사흘간의 연휴를 제주에서 보내는 관광객은 16만여 명. 개천절 연휴로 시작된 가을 관광 특수는 중국 국경절 연휴가 이어지는 오는 7일까지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의 대표적인 문화축제인 제55회 탐라문화제가 오는 5일부터 닷새 동안 제주시 탑동광장 일대에서 열립니다. 축제 첫날인 5일에는 제주시 사라봉 모충사에서 열리는 만덕제를 시작으로 길특이 행사, 개막 축하 공연 등이 열립니다. 축제 기간에는 민속예술축제와 제주어 축제, 문화교류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우리 주변의 기관시설이 과연 안전한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남과 울산권 9개 댐 가운데 5곳이 이번에 경주 강진이 발생한 양산 단층과 인접한 댐들입니다. MBC 경남 장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심 41m, 상시 만수위에 도달한 진주 남강댐입니다.
댐 표면의 미세한 움직임을 측정하는 장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 매일 측정을. 그렇습니다. 일일 측정을 하면서 지진 전후로 해서도 댐의 변화라든지 이런 걸 갖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경남과 울산권 9개 댐 가운데 경주 지진이 발생한 양산 단층과 인접한 댐은 5곳인데 모두 진도 6.3까지 견딜 수 있는 걸로 평가됐습니다. 문제는 거대한 양의 물과 제각각인 댐 구조가 지진 충격에 어떤 변형을 일으킬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곳 남강댐은 돌이 뼈대를 이루고 표면은 콘크리트로 된 콘크리트 표면 석괴댐으로 분류됩니다. 지진과 홍수 같은 자연재해마다 장단점이 다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진동에 의한 지진 부분은 댐체의 응력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진도 5.8 정도의 지진이 와서 유리하다? 이렇게 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만에 하나 거대한 지진과 홍수가 동시에 겹칠 경우 남강댐 안전도 장담할 수만은 없다는 건데 그 피해는 진주와 의령, 함안까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큽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지진은 차치하더라도 댐 안전을 위협하는 홍수 피해라도 막아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넘치는 물을 신속히 방류하는 치수능력 정대 사업을 계획한 지 12년이 넘었고 전국 12개 다목적 댐 가운데 남강댐만 이런 시설이 없습니다. 지진은 내진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다만 홍수의 경우에는 원류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남강댐 치수능력 정대 사업이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지진과 홍수 같은 자연재해가 잦아지면서 머리 위에 물을 이고 산다고 말하는 댐 하류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제자를 위해 장학금을 내어놓는 스승의 이야기는 간혹 훈훈한 미담으로 전해지죠. 물론 원래는 나라에서 해야 될 일이긴 합니다만은. 무려 15년이나 한결같이 제자 사랑을 실천해온 스승들이 있습니다. 대전 MBC 문은선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한남대 경제학과 교수들이 장학금 2천여만 원을 학교에 기탁했습니다. 올해로 벌써 15년째입니다. 지난 2001년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제자를 돕기 위해 매달 월급에서 얼마씩 떼어 모으기 시작한 것이 1억 5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그 사이 은퇴해 학교를 떠난 교수도 있고 새로 부임한 교수도 있었지만 7명 경제학과 교수들의 처음 뜻은 바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좀 많이 있고요. 상담이나 면담을 할 때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 얘기를 들을 때 상당히 교수로서의 어떤 여러 가지 책임감이라든가. 매년 2~3명의 학생들이 200만 원 정도씩의 장학금을 받았고 그 덕에 학생들은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꼭 장학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교수들의 마음은 사랑이고 학생들은 그 마음만으로도 힘을 얻습니다. 교수님들이 진짜 사랑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이 다니는 학교 학생 입장에서 진짜 공부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수의 제자 사랑은 선배의 후배 사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학과 졸업생들이 매년 400만 원씩 후배들을 위한 동문 장학금을 약속했습니다. 또 미술교육과와 경영학과 등도 장학금을 기탁할 예정이고 이에 앞서 이덕훈 총장이 발전기금으로 1억 원을 내놓는 등 캠퍼스 안에 나눔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비싼 등록금의 취업난까지 어느 때보다 어깨가 무거운 청년들에게 돈의 액수보다 더 큰 스승의 사랑이 든든한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네, 개천절이자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아침 산발적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비양은 5mm 내외인데요. 비양이 적은 데다 오전에는 대부분 그치면서 바깥 활동하는 데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 한편 18호 태풍 차바가 북상하면서 내일부터는 태풍의 영향권에 접어들겠습니다. 차차 흐려져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예상되는 만큼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태풍은 현재 일본 오키나와 부근 해상에서 북상 중인데요. 모레쯤 서귀포 남동쪽 해상을 지나 일본 도쿄 부근에서 소멸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가 이번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오늘 아침 북부 지역의 기온 23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5도가량 내려가 비교적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는 등 한낮에는 다소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이겠고요. 남부 지역은 오후까지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네, 현재 동부 지역의 기온 23도 내외, 낮 기온은 26도에서 27도가 예상됩니다. 산간에는 비와 안개로 인해 도로 사정이 좋지 않으니까요. 장거리 운전자들은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섬적도 오전까지는 흐리다가 낮부터 점차 맑은 하늘을 드러내겠고요. 현재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점차 거세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주를 포함한 일부 중부 지역 공항에는 약간 비가 오는 모습입니다. 네, 모레까지는 태풍의 영향으로 날씨가 매우 유동적일 것으로 보이니까요. 최신 기상 정보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제주시 구자읍 세와리 산간도로에서 1톤 화물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해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이 마을 74살 허모 할머니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직진하던 화물차가 마을에서 도로로 나오던 오토바이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에 분양 승인된 공동주택이 크게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8월 주택 인허가 현황에 따르면 도내 분양 승인된 공동주택은 411호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9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또 착공에 들어간 주택도 1930호로 50.3% 증가했습니다. 제주국제공항의 택시 승차대가 이달부터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공항에서의 택시 이용 불편을 없애기 위해 그동안 제주시 방면의 단거리와 서귀포시 방면의 장거리로 나누어 운영해온 택시 승차대를 하나로 통합해 이달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또 밤 10시 이후 공항에서 승객을 탑승시켜 운행한 택시에 대해 한 차례 2,200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감귤 열매 속기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귀포시가 지난 한 달 동안 감귤 열매 속기를 집중적으로 추진한 결과 당초 목표치인 13,857톤의 75%에 그쳤습니다. 읍면동별로도 남원읍이 5,988톤으로 당초 목표치 5,730톤을 초과 달성했을 뿐 예래동과 중문동, 안덕면, 대정읍 등 주요 지역들 대부분은 목표 물량의 50%대에 머물렀습니다. 올해 감귤 생산 예상량은 54만 4천 톤으로 16,800톤가량의 감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올해산 노지 감귤의 본격 출하가 시작되기도 전에 비상품 감귤을 몰래 유통하려던 선과장이 적발됐습니다. 서귀포시는 지난달 29일 비상품 감귤인 극소가 2.7톤을 유통하려던 선과장 2곳을 적발하고 적발된 감귤 전량을 폐기토록 하는 한편 과태료 270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서귀포시는 올해산 노지감귤 출하에 맞춰 단속반을 15개 반으로 확대 편성하고 비상품 유통행위 4건, 10톤을 적발했습니다. 제주 연근해를 중심으로 갈치와 참조기 어장이 형성되면서 위판 실적이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도가 지난달 9일부터 2주간 도내 수협 6곳의 위판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2,783톤 281억 원으로 이전 2주보다 위판량은 42%, 위판액은 80% 증가했습니다. 어종별로는 갈치가 1,152톤 174억 7,200만 원으로 위판량은 61%, 위판액은 98% 늘었고 참조기도 위판량과 금액이 갑절 이상 상승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